안녕하세요. 어린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돌싱맘입니다. 제 딸아이는 아빠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랍니다. 웃기게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혼모라던가 제 아이가 사생아라던가 그런 건 아니었답니다. 딸아이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제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과 이혼을 했답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이혼을 했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좀 참지 왜 그랬냐고 제 탓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을 한 게 100번 옳은 일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답니다. 부모님의 말이 정답이라는 걸 최근에 더더욱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혼한 전 남편의 행동들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정을 생각해서 아주 낮은 금액의 양육비만 매달 받고 있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남편은 지금 몇 달째 보내주지도 않고 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저에게 재혼을 하지 말라며 협박을 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이 저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고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어떤 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사람이 왜 제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났던 곳은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빼다가 실수로 선생님 차를 긁어서 연락드려요. 지금은 출근 중이라서 그러는데 내려오셔서 차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번호로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제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남편의 차를 긁으면서 저와 남편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의 조용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남편을 봤을 때는 굳이 사적으로까지 알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어찌나 이런 처리해야 할 일만 처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더군요. 지민 씨 괜찮으시다면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대로 연락이 끊기는 게 아쉬워서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은 제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스타일이었겠지만 그때 제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연애를 한 지도 너무 오래돼서 그저 외로움 하나 때문에 남편의 데이트 신청을 덜컥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최대 실수였죠. 외로움을 잠깐 해소하고자 만났던 남편은 생각외로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눈에 띄게 소심했던 남편은 얻고자 하는 것 앞에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화끈한 스타일 변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야수 같았죠. 지민씨, 지금 만나시는 분 없으시면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세요? 몇 번 만나보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차버리셔도 되니까 일단 저랑 만나주세요. 저는 지민씨한테 정말 잘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늘 제 예상을 벗어나는 남편이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예상 밖의 행동과 말을 할지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본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남편의 모든 게 궁금해졌었죠. 재무씨,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 시작해볼까요? 재무씨를 만나면 만날수록 재밌고 또 재무씨라는 사람을 더 알아가보고 싶어요. 제가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어때요? 저의 고백으로 남편과 저의 연애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얼른 남편을 소개해달라 재촉하셨죠. 한국에 오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다니. 우리 지민이 참 능력도 좋아. 근데 엄마랑 아빠는 우리 지민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언제 한번 소개해주지 않을래? 네 남자친구 부담스럽지 않게 할게. 저의 유학생활로 저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부모님은 제가 어떤 남자와 연애를 하시는지 궁금하셨나 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니 남편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무씨, 저희 부모님이 재무씨가 너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 부모님 만나볼 생각 있어요? 재무씨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제가 잘 거절해 볼게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게 꽤나 부담스러웠는지 처음엔 생각을 해보겠다며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남편이 먼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지민 씨 부모님 아직도 저 궁금해하세요? 저번에 만남을 거절했던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지민 씨가 자리 좀 다시 만들어 줄래요? 이제는 지민 씨 부모님을 찾아뵐 용기가 생겨서요. 그렇게 남편과 부모님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저 포함해 저희 가족들은 모두 외향적인 성격이라 크게 걱정이 없었는데 남편은 너무나 내향적인 사람이라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죠. 재무씨,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지민이가 만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너무 궁금했어. 추측스러운 거 알지만 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말 편하게 할게요. 아, 네. 저도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역시나 대화는 저희 부모님들이 주도해 나갔고 남편은 그저 묻는 말에만 대답할 뿐 먼저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진 남편을 보면서 그땐 남편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던데 그럼 재무는 대학교 때부터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한 건가? 다른 가족들은 다 부산에 그대로 계시고? 아, 네. 대학교 때문에 20살에 상경해서 지금까지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전부 부산에서 지내고 계시고요. 그렇구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지. 우리 지민이도 뉴욕에서 혼자 생활하느라 고생 꽤나 했거든. 그런 면에서 둘이 공감대를 쌓을 수 있는 게 많겠다. 그치? 저희 부모님은 긴장이 역력한 남편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질문 폭탄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땐 말릴 생각도 못했고 즐거워하는 부모님이나 난감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저 재미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남편의 가족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무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니? 아, 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계십니다. 그렇구나. 어머니랑 아버지 건강은 하시지? 부산에서 어떤 일 하시면서 지내시는 거야?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시고요. 아버지는 배를 타고 계십니다.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가족들에 대해서 묻는 게 조금 그랬던 제가 엄마를 말리려다 저도 남편을 만나는 내내 남편의 가족들에 대해 궁금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저희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도통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제가 물어도 말을 피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고 계신다고? 평생 배를 타신 거야? 고기잡이 배? 선원이셔? 아, 네. 아버지가 평생 배를 타긴 하셨는데 선장이십니다. 원양어선 타세요. 어머, 원양어선 선장님이시라고? 원양어선 일은 힘들어도 돈은 잘 번다고 하잖아. 아버님이 망망대해서 고생하신 덕분에 가족들이 그래도 잘 지냈겠네. 시부가 원양어선의 선장이라는 말에 엄마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속물 같아 보이는 걸 모르시는지 신이 난 채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럼 본가는 어디야? 해운대? 부산에서 돈 좀 버시는 분들은 다 해운대에서 산다고 하던데 재문의 집도 해운대야? 네, 본가는 해운대에 있어요. 들으시면 다 아시는 유명한 그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엄마가 유난스러워 보이기는 했지만 남편에 대해 알 수 있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기가 쏙 말렸는지 끝나고 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고 옷은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재무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엄마를 좀 말렸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제 지민씨 부모님 뵙는다고 밤새 잠을 설쳤더니
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들어가도 되죠?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쳐 보이는 남편을 집으로 보내고 난 후였습니다. 저희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지민아, 너 재무 놓치지 말고 꽉 잡아라. 오늘 보니까 사람이 가볍지도 않고 묵직한 것이 남자로서 딱이더라. 직업도 은행원이고 집도 빵빵하니 남편감으로 딱이지 않니? 엄마, 우리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그런 이야기 꺼낸 적도 없어. 그리고 재무씨가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아까도 화장실 갔을 때 내가 살짝 떠봤거든? 재무가 결혼하면 너랑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재무한테 깔 걱정하지 말고 네가 먼저 결혼 이야기 꺼내봐. 엄마는 재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엄마는 조곤조곤한 남편의 성격이나 남편의 직업, 그리고 집안까지 모든 게 삼박자로 잘 떨어진다고 생각하셨는지 결혼을 재촉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볼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렇게 저희들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부모님을 처음 보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긴장된 상태로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재무 아버지 배에 타는 외국인 선인이 크게 다쳐서 같이 병원에 간다고 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고 했는데도 재무 아버지 성격이 뭐든지 다 본인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라 같이 못 왔네요.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어쩔 수 없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요즘 세월이 좋아서 KTX라는 것만 타면 3시간도 안 걸려서 도착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도 오늘 처음 보는데 지민이 너는 직접 보니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구나. 시모는 남편만큼이나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 눈에 띄었던 건 시모의 차림새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아져 있는 게 정말 대단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부족한 집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모를 보면서 시댁에 비해 저희 집이 많이 부족해 보일까 살짝 긴장이 됐습니다. 재무 아버지랑 여기 오기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애들 신혼집이랑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쪽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시모의 말에 저와 저희 부모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내준다는 시모의 말에 적잖게 당황을 했었던 것이죠. 애들 지낼 신혼집을 사돈 쪽에서 해주시면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외교관이셨고 그 당시 외교부 고위 공무원으로 지내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들은 하객으로 모실 손님들을 생각해서 아주 좋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결혼식장이 있었으니 그 비용은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왕 하는 김에 저희 쪽에서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쁘고 귀한 며느리 얻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며느리 얻으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휴, 그래도 저희도 사이 하나를 얻는 거 똑같은데 받기만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평생 바다에서 비린내 맡으며 일했던 저희 부부가 언제 또 사돈들 같이 똑똑하고 훌륭하신 일을 하는 분들을 사돈으로 맞이해 보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영광, 또 영광입니다. 절대 저희 부모님보다 부족할 게 없는 시모가 저희 부모님과 저를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지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크게 감동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견례 내내 시모 옆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입을 열 때마다 시모를 불안하게 쳐다봤었는데 시모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땐 시모의 팔을 잡으며 말리는 제스처까지 취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엄마는 그저 시부모님들 칭찬뿐이셨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어쩜 인품도 그렇게 훌륭하시니? 자수성가를 하셔서 그런가? 가진 게 그렇게 많으신데도 세상 누구보다 겸손하시더라. 그래서 재물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딸 좋은 집에 시집 보내는 것 같아 안심이 되기도 하네. 엄마도 아빠도 저희 시댁이 마음에 쏙 드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상견례 내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남편이 신경 쓰였습니다. 시모를 부산으로 보낸 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재무씨, 상견례 때 왜 그랬어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머님을 불안하게 봤던 거 말이에요. 엄마가 장인장모님 앞에서 말실수라도 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엄마가 바닷사람이라 말씀이 조금 거치시거든요. 그래요.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어머님이 신혼집이랑 결혼식 비용 해준다고 말할 땐 왜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은 눈치 못 채신 것 같은데 저는 다 봤어요. 재무씨가 어머님 말리는 제스처 취한 거요. 저에게 단 한 번의 짜증도 낸 적이 없던 남편이라 그때도 대충 저를 달래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짜증이 잔뜩 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누고 오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는 당사자인 저랑은 상의 한 번도 없이 그러시니까 당황해서 그랬어요. 솔직히 신혼집이며 결혼식 비용이며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재무씨, 설마 저한테 그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저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싶다잖아요. 솔직히 지금 제 눈엔 재무씨 그 돈 쓰기 아까워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남편 말뜻이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알면서도 기분이 상했던 제가 그 돈 쓰는 게 아까운 거냐고 물었던 건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싸움 이후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지민아, 재무나 결혼식 비용 문제로 싸웠다면서? 재무는 내가 단단히 혼을 내놨으니 재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재무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다 해줄 테니 지민이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해. 재무 그놈이 지 아버지 닮아서 쫌생이 같은 구석이 없지 않아 있으니 네가 이해해 주렴. 그때 솔직히 시모가 전화로 달래주지 않았더라면 남편과 제 사이는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모가 너무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 주신 덕분에 저는 시모를 보고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는 얼마 가지 않아 결혼식 문제로 또 다투게 되었습니다. 지민씨, 결혼식을 꼭 그렇게 비싼 호텔에서 해야겠어요? 저는 차라리 요즘 유행한다는 스몰 웨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한 친구들만 불러놓고 하면 분위기도 더 좋을 거고 돈도 덜 들고 그게 맞지 않아요? 재무씨, 저희 부모님 손님들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엄마랑 아빠 말 못 들었어요? 장관님이 오실 수도 있고 국회의원분들도 몇 분 오신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저희 부모님 직업이 그런 직업인데 저라고 재무씨가 싫다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겠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부부들이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그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자꾸 어떻게든 결혼식 비용을 아끼려는 남편 때문에 빈정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전화로 지민아, 너는 나만 믿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일로 너희 사이 틀어지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시모 덕분에 결혼식은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눈치라는 게 있으니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렇게 전쟁 같은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 부부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2주 뒤면 어머니 생신이시지? 거제도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 펜션이 있길래 예약하려고 가는데 그날 연차 쓸 수 있어? 엄마 생신 때 나만 내려가면 되니까 당신은 서울에 있어. 당신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시모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을 끝낼 수 있기도 했고
저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시모에게 꼭 크게 보답을 하고 싶었던 저는 결혼 후 첫 시댁 가족 행사인 시모 생일을 제대로 챙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죠. 왜 당신만 내려가? 나도 내려가서 어머님한테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선물도 챙겨해드리고 싶어. 같이 내려가자. 됐어. 부산까지 가는 것도 일이야. 엄마도 아마 당신한테 내려오지 말라고 할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늘 무뚝뚝하게 대응했던 남편과는 말이 안 통하겠다 싶었던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생신 때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도 되죠? 어머님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세아가, 마음 고맙지만 굳이 부산까지 내려올 필요 없다. 우리 세아기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내려와? 재무가 온다고 하니까 내 선물은 재무편으로 보내렴. 어머님,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세요? 저 솔직히 해운대 집도 구경해보고 싶고요. 며느리로서 시댁에 가서 어머니 아버님한테 며느리 노릇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귀한 며느리 고생시킬 수 없지. 마음만으로 충분하니 부산은 다음에 명절 때 하는 명절 때. 알겠지? 시모도 고생하면서까지 부산에 올 필요 없다고 끝까지 말리시는 바람에 저는 결국 시모 생일에 시댁에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손에 시모에게 드릴 비싼 명품 가방 하나만 쥐어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을 부산으로 보내놓고 화가 났던 제가 친정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를 단 한 번도 집으로 초대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 솔직히 나는 어머님이 부산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산다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집 구경도 한번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너희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다. 나도 널 그렇게 귀하게 안 키웠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걸 못 오게 하시니. 너는 속상하게 했지만 엄마는 네가 시댁에 예쁨 받고 있는 게 너무 좋기만 하다. 엄마는 제가 시댁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 말고는 별 생각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그저 저에게 복이 겨운 걸 줄만 알라고만 하셨죠. 그렇게 저는 시모가 오라고 했던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며느리 중에서 시댁에 가고 싶어 안달난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석에 차 끌고 내려갈 거야? KTX는 명절에 예매하기가 어렵다던데. 아버님이랑 어머님, 그래 당신 누나네 선물 사들고 가려면 우리 차 끌고 가는 게 좋긴 하겠지. 우리 이번 추석에 부산 안 가도 되는데? 엄마가 오지 말고 서울에 있으래. 우리 그냥 장모님 댁에 가자. 왜 오지 말라는 건지 이유를 듣기도 전에 화가 났던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번 명절에 오라고 하셨었는데 왜 또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부산 내려가고 싶어서 이번 명절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엄마는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명절날 차 타고 내려가면 5시간 넘게 걸려서 당신 힘들어. 다음에 가자, 다음에. 싫어. 난 이번엔 꼭 부산 갈 거야. 나도 당신 부산집 구경하고 싶고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랑 지내보고 싶어. 아니,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에 가기 싫어서 한다는데 당신은 왜 못 가서 난리야? 엄마는 다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엄마 말 들어.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시댁으로 초대하지 않는 시모가 세상에 어디 있나 싶어 이번엔 제가 시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어머님이 이번 추석에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생신에 못 내려온 대신에 이번 명절에 꼭 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귀한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러지. 그리고 이번 추석엔 네 시아버지랑 같이 해외여행 나가볼까 생각 중이야. 그럼 그 해외여행 저희랑 같이 가요. 제가 이번 추석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설마 어머님 저 보기 싫어서 그러신 거 아니죠? 지민아,
우리가 왜 널 보기 싫어하겠니? 그리고 네 시아버지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니까 여행은 다음에 같이 가자꾸나. 솔직히 그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몬은 나를 좋아하는 척을 했던 거고 알고 보니 나를 미워하고 계셨던 걸까? 아니면 나한테 따로 숨기는 뭐라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제가 그런 의심을 할 때마다 저희 친정엄마는 치민아, 너는 어떻게 너희 시어머니를 의심할 수 있니? 내가 볼 땐 너희 시어머니는 정말 너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걔는 의심하지 마.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남편도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을 싫어하면 결혼할 때 그렇게 돈을 쓰지도 않았을 테고 매번 당신 이름 부르면서 다정하게 말할 수 않으셨을 거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억센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엄마 당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예뻐해. 누나 말 들어보면 엄마 입만 열면 당신 이야기에 당신 자랑뿐이라고 하시더라. 솔직히 시모에게 너무 서운하고 또 찝찝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제가 시모의 사랑에 배가 불러서 서운한 마음이 든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모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정말 저희 시모를 의심해서는 안 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시모는 저를 부산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엄마가 서울 올라와서 지내고 가시겠대. 아버지는 배 가지고 중국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이번 설엔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나 아버님 결혼식 이후로 못 뵌 것 같은데 또 못 본다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부산 내려가면 안 돼? 어머님 오시는 것보다 우리가 내려가는 게 낫지. 알잖아. 우리 엄마 본인이 고생하면 고생하셨지. 당신 고생시키는 거 싫어하시는 거. 그리고 엄마가 오랜만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도 뵙고 싶다시니까 그냥 엄마가 올라오시게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결혼 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산에 있는 시댁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에 잠깐 봤던 시부를 결혼식 이후로 단 한 번도 뵙지 못했죠. 처음엔 원양어선이라는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 2년 동안 단 한 번도 뵙지 못한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2년이 넘도록 시댁에도 못 오게 하고 시부 얼굴을 보여주지 않자 항상 저희 시모 편에 들던 저희 친정엄마도 그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년 동안 그러시는 건 좀 그렇긴 하다. 솔직히 음식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너희 시댁이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엄마 저기 안 좋네. 엄마도 심으로 의심하자 남편이 갑자기 부산 시댁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숨길 게 뭐 있어? 우리 엄마 소파에 앉아있는 사진 보이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의심할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데리고 가는 건데 다 내 잘못이다. 그런 걸 의심한 게 아닌데 남편이 갑자기 부산 본가 사진을 보여줘서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되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내가 어머님 아버님이 그 아파트에 사는 걸 의심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집 사진을 보여주고 그래? 당신이나 장모님이 우리 집을 그렇게 의심하고 드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 주려는 거지. 봤지? 우리 해운대 그 아파트 사는 거 확실해. 쓸데없이 사람 의심하려 들지 마. 기분 나쁘니까. 남편이 시댁 집안 사진까지 보여주고 우리 엄마 앞에서도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여서 더 이상 남편 앞에서는 시댁을 의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결혼기념일이 지나고 또다시 시모의 생일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번 본인 생신 때 당신이랑 같이 부산에 내려오래. 당신이나 장모님이 우리 집 의심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엄마가 당신 데리고 와서 우리 어떻게 사는지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라고 하셔. 아니 당신은 그런 걸 어머님한테 다 말하면 어떡해. 어머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죄송해서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러게 당신은 왜 엄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어쨌든 이번 일로 우리 엄마도 기분 나빠하시니까 그것만은 똑똑히 알아둬. 갑자기 삐딱하게 나오는 남편 때문에
결혼 후 처음으로 가는 시댁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제 몸이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저는 임신 테스트기로 먼저 확인을 한 후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기분 상해 있는 남편 기분도 풀어주고 시모의 기분도 같이 풀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로 부산에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방금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나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거든? 미안한데 이번 엄마 생신 때 당신은 서울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엄마 일어나시는 것만 보고 바로 서울 올라올게.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야? 일단 어머님 일어나셔도 바로 올라오지 말고 어머님 괜찮아지시는 거 보고 올라와. 나는 일단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남편과 부산으로 내려가기 하루 전 시모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소식에 남편만 혼자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 누구의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엄마 친구분들이랑 봉사활동 갔다가 땡볕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신 거래. 지금은 무사히 잘 깨어나셔서 정신 좀 차리셨으니까 당신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내일 엄마 생신날이잖아. 아침밥까지만 같이 먹고 올라갈게. 미안해. 다행히 시모에게 큰 탈이 생기지는 않으신 듯 했습니다. 시모가 무사하다는 말을 듣고 나니 재미있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몰래 부산으로 내려가 서프라이즈로 나타나서 제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던 저는 바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시댁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시댁으로 선물을 자주 보냈기 때문에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 생일 선물을 사들고 시댁 앞에 도착하니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군요. 몰래 찾아오기는 했지만 시모가 분명 저를 보고 누구보다도 반겨줄 거라 생각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에게 누구냐고 묻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저도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당황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말한 시댁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인 걸 깨닫고 말했습니다. 저 이 집 며느리인데요.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왔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며느리요? 저 며느리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들 중학생이에요. 호수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여기 강재무 씨 집 아닌가요? 저 이 집 며느리 신지민인데요. 저는 제발 아주머니가 다 알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길 바랬습니다. 아니면 제가 집을 잘못 찾은 것이길 바랬죠. 그런데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집주인의 대답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우리 집 아주머니 며느님이시구나. 아줌마 아들이 가끔 여기로 선물 보내시던데 뭔가 착각하셨나봐요. 그리고 오늘 아주머니 생일이라고 쉰다고 하셨는데 남편한테 전화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절대로 참을 수 없는 화가 머리 끝까지 밀려왔습니다. 나 지금 해운대 당신 집에 왔는데 여기 당신 집이 아니라 어머님이 일하는 곳이라고 하시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와서 해명해. 제 말에 남편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보고도 그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어딘가로 데리고 가더군요. 그곳은 어떤 달동네였는데 높은 건물들이 있는 화려한 해운대와는 달리 오래되고 낡은 주택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아가 왜 말도 없이 여기까지 내려왔니? 올 거면 말이라도 하고 오지. 이게 다 무슨 꼴이니? 만날 때마다 명품을 휘감아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던 시모의 모습이 아닌 낡고 다 늘어난 추리한 옷을 입고 저를 맞이하는 시모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보여 저는 너무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저를 속이고만 있는 것 같았어요. 세아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다 설명할 테니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꾸나.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그때 결혼식 날 봤던 아버님 재무씨 아버지는 맞아요? 이제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과장을 보태서 남편의 이름까지도 의심이 됐습니다. 모든 게 의심이 됐던 제가 결혼 3년 동안 보지 못한 시부의 행방을 묻자 시모가 멍청했던 건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동안 감춰온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네 시아버지는 지금 교도소에 계셔. 너네 결혼식 날 갔던 사람은 재무 작은아버지 되는 사람이야. 원양어사 타는 네 시아버지는 없어. 엄마, 지금 그걸 다 말하면 어떡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엄마 빠지세요. 시모가 시부는 교도소에 있다고 말하자 남편이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당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 또 나 속이려고 들면 당신 나랑 이혼이야.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선택지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말할게. 엄마 말대로 우리 아버지 교도소에 계셔. 교도소 가신 지 5년 정도 되셨고 5년 뒤에 출소하셔. 그리고 엄마는 오늘이 당신이 갔던 그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고 그동안 당신한테 보여주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야. 우리 누나도 대학교사 아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야. 도대체 왜 모든 걸 다 속인 거야? 아버님은 그렇다 쳐. 근데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랑 형님 직업 그리고 왜 사는 곳까지 속였던 거야 왜? 제가 시댁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진실인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를 속였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신이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속였던 거야. 미안해. 지민아, 내가 그러자고 했다. 내가 그러자고 했어. 재무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랑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 것 때문에 너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러자고 했다. 결혼하고 나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겠냐고 내가 설득해서 거짓말하게 된 거야. 다 내 탓이다. 시모와 남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시모와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고 그에 비해 시댁은 한없이 부족해 보여 저와 저희 가족을 작정하고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혼집이랑 결혼식 비용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어머님 설마 억지로 빚내서 해주신 건 아니죠? 재무랑 나랑 재무 누나 이름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서 해줬던 거야. 너한테 그 돈 같이 갚아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은 게 용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시모와 남편이 저를 속인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이가 생긴 이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정엄마께서 그러시더군요.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무조건 참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괴로우면 네 뱃속에 있는 애도 같이 괴로울 거야. 엄마의 말이 맞긴 했지만 그 누구라도 이제 막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는 것보다 내가 괴롭게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모든 걸 다 느낀 남편이 막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다 알게 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할 때 생긴 빚 말이야. 당신도 좀 같이 갚아줬으면 좋겠어. 그걸 왜 내가 같이 갚아? 당신이 산 똥은 당신이 치워야지.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 안 당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마워. 그건 고마운데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우리 집에 생긴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지금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 당신이랑 나 때문에 생긴 빚 갚는다고 3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래서 솔직히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다 알게 되셨으면 나서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분도 참 인정머리가 없으시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좋은 남편도 못될 뿐더러 좋은 아빠도 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제 아이를 위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도 넘기고 양육비도 모두 지불할 테니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자고 해서 마지막 아량을 베풀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빌린 막대한 빚을 갚느라 고생하는 남편의 배려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양육비를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은혜도 모르고 현재 그 얼마 안 되는 양육비를 미루고 또 미루고 있답니다. 그러니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 재혼할 생각하지 마. 재혼 과정에서 자란 애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줄 알아? 애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재혼하지 마. 갑자기 재혼을 하지 말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미루고 쓸데없는 소리로 사람을 괴롭히면 한 번 더 법적으로 해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제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리다 벌을 받을 거라고요. 저와 결혼을 생각한 자체가 욕심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산 게 남편이 부린 욕심이죠. 다음에는 부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